김수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수현TV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모시고 정치인으로서의 생각과 파주의 현안,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로 파주 을 선거구의 현역 의원이시고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정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향후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이시고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다소간의 비판적인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호칭은 편의상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미지 교수님께서 박정 의원님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수현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정 의원님의 프로필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파주 출생이세요. 네,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학사이시고 대학원은 미생물 석사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중국 국립우한대학교 국제학 박사를 하시네요. 네. 주 경력으로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을로 출마를 하셨었고, 국회 애교통일위원회 간사님이셨고, 그리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역임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임이세요. 그죠?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산자 중기를 먼저 네. 했고요. 지금 네. 유통위로 옮겼습니다. 그래요? 너무 이게 경력이 화려하셔서 이게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뀌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특별수행원, 그리고 2018년 제4회 동방경제포럼 한국 대표단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셨어요, 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간사님,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간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기타 경력으로는 박정어학원 CEO님이시고,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아위원회 자문위원, 중국 국립우한대학교 객자 교수님. 네, 그렇게 하셨고, 주요 수상 경력도 너무 많으세요. 네, 수상 경력으로는 국회 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원 2년 연속을 하셨고요. 법률 소비자 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3년 연속 하셨고요. 국가산업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로상. 네, 이게 좀 수상 경력이나 경력이 조금 이렇게 순서도 바뀌고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조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많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쁘시고 저희와 예정된 인터뷰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자면 무려 18.6점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는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역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건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가 뭐 20대 초선이 됐지만 그 전부터도 전부 다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지만 특히 20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저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탄핵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야 공수가 바뀌어서 서로의 부적합한 익숙치 못한 것들을 하다 보니 대치 상황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국민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말로 20대 국회를 압축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4년을 이제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아울러서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뭐 그 2004년부터 출마를 하기 시작해서 17대, 18대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 19대에 또 나와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기부터 시작하고 이제 20대 비로소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굉장히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좌진들한테 제가 그 처음에 국회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파주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회의원이 되자. 두 번째는 중진들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초선 중에서만 1등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얼추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법안 발의를 제가 4년 동안 초선 중에서는 228개라면서 제일 많이 했고요. 또 그거에 따른 우리 통과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이유는 법안 심사를 늘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간혹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법안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의원이 되자 해서 우리 초선들을 한 25명을 규합을 해서 아침 일찍 7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를 사회적으로 뛰어나시거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회 정도를 하면서 의정활동에 다 도움이 되도록 우리 초선의원들이 그 자기가 아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게 보람이 있고요. 네. 아까 상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이걸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아서 그래서 그동안 보통 여야가 이렇게 공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다 보니까 고함 지르고 또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의 임기 중 이제 전반기는 아까 그 참 이름이 긴데요. 약칭해서 산업자원위원회라고 네, 하는데 산업자원 중소기업 벤처위원회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후반기에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셨습니다. 그 상임위는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이 주로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서 외통위에 왜 가셨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외통위에 가시면 어떤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산자중기위원회를 가게 된 이유가 이게 그 일반인들이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이게 소상공인, 그다음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또 재래시장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 분야고요. 우리 파주에는 LG 디스플레이처럼 대기업도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할 의미도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자. 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파주가 전임 의원님들이 많은 훌륭하셨지만 주로 국방 쪽에 많이 안보에 강점을 두셨기 때문에 저는 산자중기에 가서 이런 쪽에 국가에 대한 산업 발전에 대한 좀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들은 그동안에 서로 간의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간에 이질적으로 서로 질타하고 질시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법안 중에서 법안 228개를 냈는데 그중에서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 법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거의 3년을 했습니다. 전방위만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외통위로 옮기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통위는 굉장히 중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2명의 우리 상임위 위원이 계시는데 도합 따져봤더니 89선이세요. 그러니까 평균 4선 이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초선으로서 또 자유한국당 간사님은 김재경 의원님 4선이시고 또 정병국 의원님은 5선이세요. 그래서 초선으로서 같이 이제 합의를 이끌어 가지만 많이 부족한 점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외통위에 갔냐면 제가 20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제1호 법안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경제 특구법인데
그러니까 17대부터 계속 발의를 해서 12분이 발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6분이 발의를 하신 법이에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이긴 한 게 맞죠, 우리 파주가. 그런데 이게 적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는 영남이나 호남 같은 또 충청도, 강원도는 지역 특화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거기에 규제 샌드박스나 마찬가지인 어떤 산업을 육성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과할 때 동의는 하되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동의는 하되 우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북쪽, 경기 북쪽이나 강원 북쪽은 수도권 정비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지 또는 수자원 우리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발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걸 하되 가장 접경지에 알맞는 통일경제 특구를 만드는 그 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아직은 이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법을 발의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절차적인 과정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열었고 법안소회도 4번, 5번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남은 이제 임시회에서라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위통위를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20대 국회 첫 번째,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20대 국회 첫 번째 법안 발의를 하셨잖아요. 이 통일경제특구법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 파주는 이 지정학적으로 남북 관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북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은 없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통일경제특법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발전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대립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설득을 많이 하고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여러 가지 설명서를 만들어서 법안에 대한 것들을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야 타협도 많이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윤우덕 의원, 그 다음에 김현미 의원 이 3명이 냈고 또 야당에서는 김성원 의원, 홍철호 의원, 그 다음에 이양수 의원이 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접경 지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예 8.15 경축사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고 또 국회 오셔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통일경제 특구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역효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꼭 탓하긴 하지만 평화, 통일, DMZ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 안 하려는 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타협이 안 되고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우리 김순현 TV 발행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파주에 굉장히 중요한 법일 뿐더러 뿐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열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민주화도 이뤄냈지만 이제 더 가기 위한 방법은 이 통일경제 특구를 반드시 통해서 남북 교류를 하고 이것이 북방 경제까지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파주가 제 북쪽에 있고 그리고 휴전선에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많은 천연 자원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다면 우리 골드만삭스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2위가 2050년에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OECD 연구에 의하면 2030년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0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여야를 떠나서 5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1%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통일경제 특구법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남북의 상황에 따라서 개폐가 반복되지만 이것은 남쪽의
특구를 짓는 것이고 특구 안에서의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같이 또 기술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안정판이 될 수 있거든요. 안보에 대한 안전판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에 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꼭 통과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미군 공여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선거구에 이제 원롱 영테리의 캠프 에드워드, 그다음에 문산읍의 캠프 자이언트, 캠프 게리 오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롱면의 캠프 에드워드와 문산읍의 캠프 자이언트는 그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설업체에서 이제 주거단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군 기지는 지난 70년 동안 파주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제 파주 발전을 위해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중요한 곳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단지 이제 아파트나 지어서 건설업체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전에 제가 그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개발하려고 해도 그 땅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미약했습니다. 수도 시설이라든지 길 이런 정도를 지원할 수 있지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법을 그 요율을 높이는 그런 개정안을 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100대 국정과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약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편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면 이제 원롱면이잖아요. 제가 원롱면에 살고 있는데 원롱 면민들은 인구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자꾸 자동화가 되고 또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저희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다시 돌파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쪽과 파주의 북쪽을 보면 남쪽은 주거단지가 돼 있고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죠. 북쪽은 지금 농촌 지역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동안 원롱에는 아파트도 하나도 없다 이런 불평들 하시는 원롱 면민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인구를 늘리고 소비가 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 심리를 만족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G가 더 이제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커갈 때 이분들이 지금 금천이나 문산이나 아니면은 저 운정지역 심지어는 일산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 출퇴근이 편한 그런 지역에서 사실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운정만 아파트 만들어서 계속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쪽에 그런 풍선 효과를 막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기왕에 미군 반환 공여지고 그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 땅이긴 하지만 다른 효용적 가치를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했던 것처럼 여기에 캠퍼스가 지금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캠퍼스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한해총을 저희가 유치해 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다른 노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유치하려고 사실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의 하나로 그 캠프 에드워드 자리하고 C3 블록 자리를 지금 보고 갔고요. 우리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보고 갔고 그런 노력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저희가 사실 박원순 시장부터 만나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도 만나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만나서 많은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불만은 그렇게 반환받은 이후에 너무나 진전이 없다. 진전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시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점도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거는 또 기업이 운정지구보다도 더 이쪽 지역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마치 그걸 기점으로 더 다른 걸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남쪽 지역에 다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산업단지를 짓는 거는 이미 충분하다. 거기는 이렇게 아파트 하면서 거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자급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은 우리 북쪽에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의 활용 가치도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두 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산업시설의 축, 하나는 문화 관광의 축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공유지 자체를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 파주가 세계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그 지역적 장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지역적 장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베를린 장벽처럼 정말 38선 이것이 그동안의 장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그런지 말씀도 빨리 하시고 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물 좀 잠깐 마시고 편안하게 좀 네. 하시죠. 물이 없네.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보충 질문으로 이제 한 가지 드리려고 했던 게 국립중앙의료원 문제인데요. 중앙의료원이 사실은 파주에 들어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획기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현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에서 빠져나오고 또 박원순 시장은 거기를 재개발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먼저 결정된 곳은 이제 서초구의 원지동이라는 곳이 결정됐어요. 근데 그 원지동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출입이 어렵고 또 그리고 또 고속도로 변에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 다 되지 않고 또 소음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은 그 일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강남이나 서초라는 곳은 일종의 강남은 이런 의료시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병원이라든지 현대아산이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이 꼭 갈 필요가 있겠느냐를 설득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도 동의하는 바 그리고 또 국립중앙의료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지역적인 것보다는 우리 한국 전체 이후에 통일 이후에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저희가 설득한 것은 이제 인구가 46만 또 운정 3지구가 되면은 한 60만이 될 텐데 제대로 된 종합 의료시설이 없다.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런 의료 수요도 있을 것이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군인들도 우리가 그렇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종국적으로는 남북이 이렇게 평화와 통일이 되어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굉장히 의료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앙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면 세종시 그리고 저희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이렇게 경합 중인데 꼭 서울시 입장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박원순 시장을 만난 입장에서는 꼭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다 원지동을 이렇게까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통일경제특구와 더불어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뭐 이런 그런 프로젝트들이 꼭 그 파주에 유치되고 그걸 위해서 의원님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쭌 것 말고도 파주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현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중요한 현안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다 하시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파주가 사실은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분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남파주, 북파주 이런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원래 여기 파주에 사시는 분들 이외에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섞어서 결국은 다시 또 다른 우리 새로운 파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충분히 공간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재능을 또 우리가 이용한다기 뭐하지만 그래서 같이 활용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 북쪽에 많이 기반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농업 기반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북쪽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들을 남쪽에서의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지만 남파주 북파주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지금 너무 분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주로 묶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의원님, 파주 사랑하시는 만큼 파주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가 어떤 대안 이런 거에 있어도 생각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만약에 이제 또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파주를 정말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어떤 의원님만의 비전을 좀 보여주시죠. 네. 국회의원이 뭐 어느 한 분야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정치는 사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이다. 물을 주는 행위가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 우리가 이 파주에서의 안전 분야도 있고 교육 분야도 있고 또 문화 분야도 있고 경제에 대한 문제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전체로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잘못했다 이런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정치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스릴 칩니다. 예, 이 다스린다는 것이 남을 다스린다는 거 아니고 자기부터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정치인은 갑을병정의 위치에 다 서 있어야 된다. 갑이라는 위치는 집단 간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을 결국 갑의 위치에서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을의 위치에 가서 이 을들에 대한 분노 또 그다음에 피해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번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장 위주로만 쭉 갔지 언제 니네 좀 기다려봐 잘 될 수 있어 이런 거로는 안 되잖아요. 마치 어떤 집안에 장남만 키우고 장남한테만 공부시켜서 이 장남이 성공하면 니네들도 다 형제들 다 혜택을 받을 거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사람들을 자꾸 같이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파주의 현안 문제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제일 큰 현안 문제는 통일경제 특구법입니다. 이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것이고 멀지만 꼭 가야만 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번이 아니면 다음에 꼭 통과시키되 요번 20대 꼭 통과를 먼저 시키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이유와 그리고 이 지역에도 뭐 일이 많은데 굳이 러시아 중국 다른 나라들 또 북유럽까지 가면서 그 시스템을 보고 자꾸 그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 평화와 통일을 해나갔을 때 파주가 제일 혜택을 받고 제일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제가 다시 재선이 된다면 이제 통일에 대한 기반들
그러니까 그게 SOC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외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의원님의 어떤 그 말씀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은 좀 균형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도 정리해 네, 듣고 싶습니다.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파주 시민들께 이 말씀만큼은 꼭 드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믿을 건 정치다 이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한 지는 출마 자체가 2004년부터 했으니까 한 15년을 했는데도 국회의원이 돼보니 국회의원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의 경험들을 어떻게 녹여내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더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되시면 더 열심히 밀어주시고 그러면 그거에 보답하는 걸로 지금처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는데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의원님이 말씀이 이렇게 빠르신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다른 그 인터뷰 하신 분들보다는 한 배는 더 빨리 말씀하시고 또 더 많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더. 네. 네. 제가, 지금 어쨌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압승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 전보다 제가 처음에 의정활동 시작할 때보다는 도의원도 시의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공천한 건 아니고 시민과 당이 공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젊은 의원부터 여성 의원에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 출신에 또 그다음에 교통연설 전문가 출신에 해서 잘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뛰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지금 북파주에 부족한 부분들이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교육입니다. 교육이 약해서 어느 정도까지 초등학교까지는 여서 성장을 시켜도 더 이제 애들이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갈 때는 남쪽으로 운정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더 일산, 목동 이렇게 이사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자체 교육이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교육 혁신직으로 늦게나마 지정이 됐고 그리고 그게 하드웨어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북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다목적 체육관을 작년과 올해 10개를 지금 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이 어려워서 그런 걸 하는 거지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좀 더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의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많이 하고 또 파트너인 우리 시와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할 일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긴 시간 동안 길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한 배 반 정도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주셔서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김순현 TV에서는 2020년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8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국회의원 박정우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에 대한 생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인터뷰가 지역 시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몫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박정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신문 유튜브 채널 김수현 TV 2020 총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